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보지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도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성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보시고 성교육에서 이런 걸 물어보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이 내용을 고민하신다면 이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들을 하나씩 아이들에게도 꼭 해주세요. 스스로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시야를 한 차원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죠. 네, 질문입니다. 세상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사건들 어떤 게 있죠? 성과 관련된 것들 어때요? 성범죄,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낙태, 미혼모, 10대 임신, 간통 참 많습니다.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들 또 성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사기, 절도, 강도, 강간, 폭행, 살인, 약물 복용 또 자신을 향해서 자해, 자살 이런 범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 범죄들을 생각해보면 그 원인이 확실히 있었어요. 서로 원인 관계가 있다던가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죠. 길 가는 모르는 사람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대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이런 상황들 매년 일어나는 커다란 사고들에 무방비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이면에 어떤 원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자, 요즘 이런 문제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를 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억울함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나 원인이 나한테 없으니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인을 생각해야 해결책이 있겠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잠시 멈추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왜 이런 문제들, 범죄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사람들이 미쳐서? 사이코패스라서? 세상이 미쳤으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후져서? 우리나라에 일이 일어나면 많은 네티즌들이 해외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민을 가야겠다 이런 말도 해요.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면 나나 우리 가족은 몸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끝인가요? 물론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죠. 하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그냥 그렇게 몸만 사리고 산다면 미래의 어느 날 내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고 바꿔가야 됩니다. 자, 죄의 경중에 따라 아주 사소한 사건부터 커다란 범죄까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이코패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 아까 나왔죠. 일단 일반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범죄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를 통해서 먼저 범죄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 아시나요? 사이코패스 뭐라고 하죠? 맞아요. 감정이 없다. 죄의식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감정이 없고 죄의식이 없다? 그럴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을까요? 감정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범죄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제가 관심 있게 읽던 책 중에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살인자를 인터뷰한 거예요. 실제로 저자 로버트 K. 레슬러라는 FBI 요원이 버지니아 범죄행동연구소 소장으로 현장에서 범죄자들 만나면서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양들의 침묵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포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실은 오히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뭐 무작위로 하룻밤에 6명의 여자를 이유 없이 죽이고, 또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고, 몸을 막 훼손하고, 이런 일들. 30명의 뭐 취향 따라 여러 여성, 30명의 여성까지 강간하고 살해한 범죄자.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살인자가 되었는지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그 사람들의 삐뚤어진 성의식과 가정 환경을 들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방임과 학대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가 아주 지금 어린 나이에요. 말도 못하고 배고프고 아플 때 원하는 게 있어서 울었더니 그때마다 엄마나 아빠는 화를 내고 막 때려요. 욕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 아기는. 점점 울지 않게 되겠죠. 울어봤자, 표현을 해봤자 상황은 더 나빠지니까.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슬프고 아픈 감정, 기쁜 감정이 뭔지도 잘 몰라요. 내 감정을 모르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감정도 느낄 수가 없겠죠. 인간적인 감정은 억압되고 눌려서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내면에 억제되어 있는 화와 분노는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도 범죄자들의 가정 환경을 보면 어릴 적부터 학대와 방임을 당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억압해왔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누구나 상대방의 입장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중의 차이죠. 상대의 아픔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고 죄책감마저 들지 않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 크고 작은 범죄까지 그 원인은 하나, 바로 상대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공감입니다. 지식 이 채널에서 공감이란 주제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나왔어요. 많은 사이코패스들. 그냥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뭐 친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들,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건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도 읽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람이 웃고 우는 두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떤 게 웃는 건지 어떤 게 우는 건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원인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잊지 마세요. 공감의 또 다른 이름을 사랑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함께 느낄 수 있는 힘이 바로 공감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소한 문제부터 범죄까지, 커다란 범죄까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들 또한 상대방을 100%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공감, 사랑을 배우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이죠. 그 가정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더 아파지고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공감과 사랑을 배워야 하는 가정이 깨져나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 혹시 상상할 수 있나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아,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나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없어도 문제 없어요. 나 쿨하니까. 뭐 인생 혼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혼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헤어지셔도 저는 괜찮아요. 이런 세상이 올까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한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